여러분, 혹시 겨울만 되면 감기에 걸리시나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목이 칼칼하고 따끔거리는 경험 다들 있으시죠? 그런데 말이에요. 많은 분들이 놓치고 계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우리 몸에서 가장 취약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부위 중 하나가 바로 목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의학 전문가들의 연구에 따르면 목 부위의 체온이 단 1도만 떨어져도 우리 몸의 면역력은 급격하게 저하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목에는 우리 몸의 핵심 혈관들이 지나가고 림프절이 밀집되어 있으며 기도와 식도가 함께 있기 때문이에요. 쉽게 말해서 목은 우리 몸의 중요한 관문인 셈이죠. 더 놀라운 사실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겨울철 병원을 찾는 환자의 약 60% 이상이 목과 관련된 증상을 호소한다고 합니다. 인후염, 편도선염, 목 근육 통증.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목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들이에요.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목만 잘 관리해도 겨울을 훨씬 건강하게 보낼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저도 예전에는 몰랐어요. 겨울에 감기 걸리는 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목 관리의 중요성을 알고 실천에 옮긴 후로는 정말 놀랍게도 감기에 거의 걸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연달아 감기에 걸릴 때도 저만 멀쩡한 경우가 많아졌어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여러분께 제가 직접 실천하고 효과를 본 목 보호 방법들을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복잡하거나 어려운 방법이 아니에요. 누구나 오늘부터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정말 실용적인 방법들만 엄선했습니다. 이 영상 하나면 여러분도 이번 겨울 감기 없이 건강하게 보낼 수 있을 거예요. 목이 따뜻하면 몸도 따뜻하고 몸이 따뜻하면 마음도 따뜻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해 매일 유익한 정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꼭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함께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자, 그럼 가장 먼저 목을 보호하는 기본 중에 기본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바로 보온용품을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인데요. 이게 생각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목도리를 단순히 패션 아이템으로만 생각하시는데 사실 목도리는 겨울철 최고의 건강 도구예요. 특히 울이나 캐시미어 같은 천연 소재로 만들어진 목도리는 보온성이 정말 뛰어납니다. 이런 소재들은 공기층을 잘 형성해서 체온을 유지시켜주거든요. 목도리를 고를 때 팁을 하나 드리자면 너무 얇은 것보다는 적당히 두툼한 것이 좋아요. 그리고 길이도 중요한데요. 목을 두세 번 감을 수 있을 정도의 길이가 적당합니다. 왜냐하면 바람이 세게 부는 날에는 목도리를 여러 번 감아서 목 전체를 완전히 감싸줘야 하거든요. 그런데 목도리가 불편하신 분들도 계시죠? 특히 활동량이 많거나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목도리가 흘러내리거나 방해가 될 수 있어요. 그럴 때는 네거머를 추천드립니다. 네거머는 머리에 쓰듯이 착용하면 되기 때문에 풀릴 염려가 없고 활동하기에도 훨씬 편해요. 요즘은 기능성 네거머도 많이 나오는데요. 발열 기능이 있는 제품이나 땀을 잘 흡수하는 소재로 만들어진 제품들도 있습니다. 등산이나 조깅 같은 야외 활동을 즐기시는 분들께는 이런 기능성 제품이 정말 유용해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추천하는 아이템이 있는데요. 바로 터틀넥이에요. 목폴라라고도 하죠. 터틀넥의 가장 큰 장점은 실내에서도 자연스럽게 착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무실이나 카페 같은 곳에서 목도리를 계속 두르고 있기는 어렵잖아요. 하지만 터틀넥은 옷이기 때문에 하루 종일 편하게 입을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같이 실내외 온도차가 큰 계절에는 터틀넥이 정말 유용해요. 따뜻한 실내에서 추운 야외로 나갈 때 목 부위의 급격한 온도 변화를 막아주거든요. 이런 온도 변화가 바로 감기의 주요 원인 중 하나예요. 터틀넥을 고르실 때는 목 부분이 너무 타이트하지 않은 것을 선택하세요. 너무 조이면 오히려 혈액순환을 방해할 수 있거든요. 목을 부드럽게 감싸면서도 숨쉬기 편한 정도의 여유가 있는 게 좋습니다. 또 하나 알려드릴 팁은 외출할 때는 꼭 목보호용품을 미리 착용하고 나가시라는 거예요. 집 밖으로 나가는 순간부터 찬바람에 노출되기 때문에
현관문을 나서기 전에 이미 목을 완전히 감싸고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차 안에서도 방심하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차에 타면 목도리를 풀어버리시는데 차 안 히터가 따뜻하더라도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찬바람이나 에어컨 바람 때문에 목이 식을 수 있어요. 짧은 거리라도 차 안에서 목 보호는 계속 유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바로 체온을 유지하는 습관에 관한 것인데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목도리를 해도 생활 습관이 잘못되어 있으면 소용이 없거든요. 먼저 따뜻한 음료를 자주 마시는 습관부터 들여보세요. 특히 생강차는 정말 강력 추천드립니다. 생강에는 진저롤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게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줘요. 그래서 생강차 한 잔만 마셔도 몸 전체가 따뜻해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자차도 좋아요. 유자에는 비타민C가 풍부해서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되거든요. 그리고 유자 특유의 상큼한 향이 기분도 좋게 만들어줍니다. 목이 칼칼할 때 유자차를 마시면 목점막이 촉촉해지면서 불편함이 많이 완화돼요. 물론 그냥 따뜻한 물만 마셔도 충분히 효과적이에요. 중요한 건 따뜻한 상태로 마시는 거예요. 미지근한 정도가 아니라 입김이 날 정도로 뜨거운 물을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목점막이 항상 촉촉하게 유지되고 바이러스나 세균의 침투를 막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하루에 최소한 8잔 이상의 따뜻한 물을 마시는 걸 목표로 하세요. 사무실에 텀블러를 하나 준비해두고 계속 따뜻한 물을 채워서 마시는 습관을 들이면 좋아요. 처음에는 귀찮을 수 있지만 일주일만 실천하면 습관이 되고 그 효과를 직접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다음으로 중요한 건 외출 전후의 체온 조절이에요. 많은 분들이 집에서 나갈 때 갑자기 추운 공기에 노출되는데 이게 정말 위험합니다. 실내외 온도차가 크면 우리 몸은 그 변화에 적응하느라 엄청난 에너지를 소비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면역력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외출하기 전에 미리 목 부위를 따뜻하게 해두는 게 중요해요. 외출 5분 전쯤 목도리나 내거머를 착용하고 실내에서도 잠시 그 상태를 유지하세요. 그러면 목 주변의 온도가 이미 올라가 있기 때문에 밖으로 나가도 온도 충격이 덜합니다. 그리고 외출 후 집에 돌아왔을 때도 주의하세요. 춥다고 해서 급하게 뜨거운 물로 샤워하거나 히터 앞에 바로 가는 건 좋지 않아요. 급격한 온도 변화는 오히려 혈관에 부담을 줄 수 있거든요. 따뜻한 차를 한 잔 마시면서 천천히 체온을 올리는 게 훨씬 건강한 방법입니다. 샤워 후 관리도 정말 중요한데요. 특히 머리를 감은 후에는 반드시 즉시 말려야 해요. 젖은 머리카락에서 증발하는 수분이 목덜미의 체온을 급격하게 낮추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간과하는데 샤워 후 머리를 제대로 안 말리고 자면 다음날 목이 아프거나 감기에 걸리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드라이기로 머리를 말릴 때는 머리카락만 말리지 말고 목덜미 부분도 함께 따뜻하게 말려주세요. 뜨거운 바람으로 목 뒤쪽을 살짝 쬐어주면 그 따뜻함이 목 전체로 퍼지면서 정말 기분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혈액순환도 좋아지고 숙면에도 도움이 돼요. 세 번째로 중요한 주제는 바로 건조함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겨울철에는 난방 때문에 실내 공기가 정말 건조해지거든요. 이 건조한 공기가 우리 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아시나요? 목의 점막은 원래 촉촉한 상태를 유지해야 해요. 이 점막이 바이러스나 세균의 침입을 막아주는 첫 번째 방어선이거든요. 그런데 공기가 건조하면 이 점막도 함께 마르게 됩니다. 점막이 마르면 작은 균열이 생기고 그 틈으로 바이러스와 세균이 쉽게 침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습기 사용이 정말 중요합니다. 실내 습도는 40%에서 60% 사이를 유지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에요. 요즘은 저렴한 디지털 습도계도 많이 나오니까 하나 구입해서 집에 두시는 걸 추천드려요. 습도를 눈으로 확인하면서 관리하면 훨씬 효과적이거든요. 가습기를 사용할 때 주의할 점이 몇 가지 있어요. 우선 깨끗한 물을 사용하고 정기적으로 청소해야 합니다. 가습기가 더러우면 오히려 세균을 공기 중에 퍼뜨리는 역효과가 날 수 있거든요. 최소 일주일에 한 번은 깨끗하게 세척해 주세요. 그리고 가습기의 위치도 중요해요. 침대나 소파에서 너무 가까우면 습기가 과도하게 쏠릴 수 있고 너무 멀면 효과가 없어요. 방 중앙쯤에 두되 높은 곳에 올려놓으면 습기가 고르게 퍼집니다.
책상이나 선반 위가 적당해요. 가습기가 없다면 간단한 방법도 있어요. 젖은 수건을 방 안에 널어두거나 물을 담은 그릇을 여러 개 놓아두는 것만으로도 습도를 어느 정도 높일 수 있습니다. 화분을 키우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식물은 자연적으로 수분을 증발시키기 때문에 천연 가습기 역할을 해주거든요. 목 피부의 건조함도 관리해야 해요. 목 피부가 건조하면 가려움증이 생기고 긁다 보면 상처가 날 수도 있습니다. 세안 후나 샤워 후에 목 부위에도 보습 크림이나 로션을 발라주세요. 얼굴에만 바르고 목은 놓치는 분들이 많은데 목 피부도 얼굴만큼 민감하답니다. 특히 목 앞쪽의 피부는 얇고 주름이 잘 생기는 부위예요. 보습제를 바를 때는 아래에서 위로 부드럽게 마사지하듯이 발라주시면 좋아요. 이렇게 하면 보습과 함께 혈액순환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제 근육 관리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추운 날씨에는 우리 몸이 자연스럽게 움츠러들게 되죠. 특히 목 근육은 추위를 느끼면 반사적으로 긴장하게 됩니다. 이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목이 뻣뻣해지고 통증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목 스트레칭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루에 몇 번씩 간단한 스트레칭을 해주세요. 고개를 천천히 좌우로 돌리고 앞뒤로 숙이고 옆으로 기울이는 동작을 반복하세요. 각 동작을 할 때 너무 급하게 하지 말고 천천히 부드럽게 하는 게 중요해요. 스트레칭 할 때는 호흡도 신경 쓰세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스트레칭하면 근육이 더 잘 이완됩니다. 그리고 통증이 느껴지는 지점까지 무리하게 당기지 마세요. 살짝 당기는 느낌이 드는 정도에서 멈추고 그 상태로 10초에서 15초 정도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온찜질도 정말 효과적이에요. 따뜻한 찜질팩을 목에 대고 있으면 근육이 이완되고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시중에 일회용 핫팩도 많이 나오는데 외출할 때 목도리 안에 핫팩을 넣어두면 야외에서도 따뜻하게 지낼 수 있어요. 집에서는 따뜻한 물에 적신 수건으로 찜질하는 것도 좋아요. 수건을 전자레인지에 30초 정도 돌려서 따뜻하게 만든 다음 목에 올려두세요. 식으면 다시 데워서 반복하면 됩니다. 이렇게 10분에서 15분 정도 찜질하면 목이 정말 편해져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할게요. 바로 피해야 할 습관들에 관한 것인데요. 이게 사실 가장 중요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습관을 들여도 나쁜 습관을 방치하면 효과가 없거든요. 가장 먼저 목을 노출한 채 외출하는 습관은 정말 위험합니다. 잠깐만 나갔다 올 건데 뭐라고 생각하고 편의점이나 쓰레기 버리러 갈 때 목을 노출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하지만 단 몇 분만 찬바람을 쐬어도 목은 급격하게 차가워질 수 있어요. 특히 이른 아침이나 늦은 밤에는 온도가 더 낮기 때문에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아무리 짧은 외출이라도 목 보호는 필수예요. 현관 근처에 간단한 목도리나 내거머를 하나 걸어두고 외출할 때마다 습관적으로 착용하는 게 좋습니다. 다음으로 차가운 음료를 자주 마시는 습관도 고쳐야 해요. 겨울에도 아이스 음료를 즐기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건 목 건강에 정말 좋지 않아요. 차가운 음료가 목을 통과하면서 목점막의 온도를 낮추고 혈관을 수축시키거든요. 물론 가끔 마시는 건 괜찮아요. 하지만 습관적으로 매일 차가운 음료만 찾는다면 겨울 동안만이라도 따뜻한 음료로 바꿔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몸이 적응하면 오히려 따뜻한 음료가 더 맛있게 느껴질 거예요. 그리고 현대인의 고질병, 스마트폰 사용 습관도 목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고개를 숙이고 장시간 스마트폰을 보면 목 근육에 엄청난 부담이 가요. 우리 머리의 무게가 약 5kg인데 고개를 15도만 숙여도 목에 가해지는 하중이 12kg으로 늘어난다고 해요. 고개를 더 많이 숙일수록 하중은 더 증가하고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목 근육이 경직되고 혈액순환이 나빠집니다. 특히 추운 날씨에 이렇게 목 근육이 경직되면 근육통이 생기기 쉽고 두통까지 동반될 수 있어요. 스마트폰을 볼 때는 가능한 한 눈높이까지 올려서 보세요. 팔이 피곤하더라도 목 건강을 위해서는 이게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30분에 한 번씩은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목 스트레칭을 해주세요. 이런 작은 습관의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또 한 가지 피해야 할 습관은 히터 바람을 직접 쐬는 거예요. 추우면 히터 앞에 바짝 붙어 있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지만 이건 목 건조를 가속화시켜요. 히터에서 나오는 뜨거운 바람은
공기 중의 수분을 빠르게 증발시키거든요. 히터는 적정 온도로 설정하고 너무 가까이 두지 마세요. 그리고 히터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가습기를 함께 사용해야 해요. 이렇게 하면 따뜻하면서도 건조하지 않은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동차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차량 히터를 너무 세게 틀고 바람을 목 쪽으로 직접 향하게 하면 안 돼요. 히터 바람의 방향을 발 쪽이나 앞 유리 쪽으로 조절하고 온도도 너무 높지 않게 설정하세요. 그리고 술과 담배도 목 건강에 큰 적입니다. 특히 담배는 목점막을 직접적으로 자극하고 건조하게 만들어요. 겨울철에는 가뜩이나 건조한데 여기에 담배까지 더해지면 목 건강이 급격히 나빠질 수 있습니다. 술도 마찬가지예요. 알코올은 이뇨 작용을 촉진해서 몸의 수분을 빼앗아가요. 겨울철 회식이나 모임이 많은 시기지만 목 건강을 위해서는 음주를 자제하는 게 좋습니다. 꼭 마셔야 한다면 물을 충분히 함께 마시고 다음날 컨디션 관리에 더 신경 쓰세요. 마지막으로 수면 습관도 중요해요. 잘 때 목이 불편한 자세로 자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목이 뻐근할 수 있어요. 베개의 높이를 적절하게 조절하고 목을 지지해 줄 수 있는 베개를 사용하세요. 너무 높거나 너무 낮은 베개는 목에 무리를 줍니다. 그리고 잠잘 때 방 온도도 신경 쓰세요. 너무 춥지도 너무 덥지도 않은 적정 온도를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18도에서 20도 정도가 수면에 가장 좋은 온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정도 온도를 유지하면서 이불로 체온을 조절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에요. 자, 여기까지 겨울철 목 건강을 지키는 5가지 핵심 전략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정리하자면 보온용품 제대로 활용하기, 체온 유지 습관 들이기, 건조함 계속, 방하기, 근육 관리하기, 그리고 나쁜 습관 피하기였죠. 이 모든 방법들이 어렵거나 복잡해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 하나하나 따져보면 정말 간단한 것들이에요. 목도리 하나 더 챙기고 따뜻한 물 한 잔 더 마시고 가습기 켜놓고 스마트폰 볼 때 자세 조금 신경 쓰는 것.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우리 목을 건강하게 지켜주는 거예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방법들 중에서 여러분이 가장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것 하나만 골라서 시작해 보세요. 그게 목도리를 챙기는 것이든 따뜻한 차를 마시는 것이든 뭐든 좋아요. 하나를 습관으로 만들고 나면 자연스럽게 다른 것들도 하나씩 추가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건강 관리는 마라톤이지 단거리 경주가 아니잖아요. 천천히 꾸준히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하루만 완벽하게 하고 내일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실천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런 건강 습관을 실천하면서 변화를 느끼시면 주변 사람들에게도 꼭 알려주세요. 가족, 친구, 동료들과 함께 건강한 겨울을 보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특히 어르신들이나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는 이런 목 관리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요즘 같은 시대에 건강보다 중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돈을 벌어도 좋은 집에 살아도 건강하지 않으면 다 소용없잖아요. 그런데 건강을 지키는 건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상 속 작은 습관들만 잘 지켜도 충분히 건강한 겨울을 보낼 수 있습니다. 특히 목 건강은 전체적인 건강의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어요. 목이 건강하면 감기도 덜 걸리고 편도선염이나 인후염 같은 질환도 예방할 수 있어요. 그러면 병원비도 아끼고 일상생활도 훨씬 활기차게 할 수 있죠. 무엇보다 아픈 게 없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아프고 나서야 알게 되잖아요. 이번 겨울은 정말 달라질 수 있어요. 여러분이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것만으로도 이미 첫걸음을 뗀 거예요. 이제 행동으로 옮기는 일만 남았습니다. 오늘 당장,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해보세요. 외출하실 때 목도리 꼭 챙기시고요. 사무실이나 집에 따뜻한 차를 준비해두세요. 가습기가 없다면 이번 주말에 하나 장만하시고 스마트폰 볼 때 자세도 의식적으로 바로잡아보세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여러분의 겨울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예요. 저도 예전에는 겨울마다 감기로 고생했어요. 병원 가는 것도 약 먹는 것도 정말 싫었죠. 하지만 이런 목 관리 습관들을 실천한 이후로는 정말 달라졌어요. 이제는 겨울이 두렵지 않아요. 오히려 눈 내리는 겨울 풍경을 즐기고 따뜻한 차 한 잔의 여유를 즐길 수 있게 됐어요.
여러분도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건강한 몸으로 행복한 겨울을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크리스마스도 연말연시도 새해도 모두 건강하게 맞이하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다시 한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 올라올 건강 정보들도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어요. 여러분의 건강한 일상을 위해 앞으로도 계속 유익한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목관리 팁이나 경험담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시청자분들께도 큰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우리 모두 함께 건강한 겨울을 만들어가요. 그리고 주변에 감기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작은 관심과 정보 하나가 누군가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나눔은 언제나 아름답잖아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만약 목이 며칠 이상 계속 아프거나 고열이 동반되거나 삼키기 힘들 정도로 통증이 심하다면 반드시 병원에 가보셔야 해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건 예방과 관리 방법이지 치료 방법이 아니거든요. 심각한 증상이 있다면 전문의의 진료를 받는 게 우선이에요. 건강은 우리가 매일 선택하는 작은 습관들의 결과예요. 오늘 하루도 내일도 모레도 계속해서 좋은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겨울을 응원합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모두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